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부사장입니다. 원래는 제가 반도체 유통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모 대기업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 다니면서 카페 영업을 했었었는데, 아니 반도체 유통을 했었었는데, 그게 잘 되면은 벌이가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서 창업하고 나서 첫 해 30억, 그 다음에 35억. 그래서 돈을 굉장히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죠.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사업을 했었었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벌어놨던 거 다 까먹고, 거기다가 빚까지 져서 조금 더 까먹고, 그러다가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쭉 반도체 쪽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영업직에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분들도 다 반도체 쪽이고 해서 그걸 다 버리고 나오는 거라서 되게 불안했어요, 처음에 나올 때.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이제 애견 카페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하게 됐죠. 그동안에 했던 거를 다 포기를 하고 하게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잘한 것 같아요. 시행착오는 많았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를 싫어하지 않아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걸 이제 싫어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항은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업이랑 다르게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하는 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반도체를 하다가 만약에 납품을 잘못했어, 그러면은 굉장히 대형 사고로 터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고를 쳐도 실수를 해도 만회할 기회가 충분히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업보다는 낫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랑 자영업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일하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포맷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특별히 일을 안 해도 법인 자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은,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로 일하는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는 게 내일 매출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미래를 보고서 이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열심히 하면 그게 돌아오는 게 빠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도 되게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사업할 때 회사를 문을 닫을 때 이제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직원들 내보내는 거잖아요. 직원들 내보내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게 저는 사업 안 될 때는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달 월급 주고 나면은 당장 그날 저녁에 다음 달 월급은 어떻게 주자, 돈 넣을 구멍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빚 져가지고 월급 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빚까지 다 끌었으면 다음 달에는 어디서 돈 빌려서 월급 주나, 이런 부담감이,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 오히려 가게는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만했어요. 그냥 할만했어요.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럴까?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영업을 할 때는 그 키맨들이 있잖아요. 키맨들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키맨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키맨을 통과를 안 하면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키맨을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진짜 고객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손님이 있고, 그런 경우에 손님, 저희 가게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손님이랑 못 받겠어요. 다른 가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제가 만나던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컨택 포인트가 400분 정도 됐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거래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익숙해졌는데, 가게 오픈을 할 때 진짜 좀 이상한 손님들 오시면 어떡하나, 그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상한 손님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진짜 없어요. 진짜 없고,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이 공중도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마인드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제가 반도체 할 때 만났던 그 키맨 분들도 원래 성격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그분들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예. 근데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만약에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업종을 바꾸셔야 될 경우가 이제 닥친 이제 친구라든가 뭐 이렇게 만난다면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쵸. 근데 해보면 할만해요. 해보면 할만해. 뭐 커피나 이런 음료 만들고 이런 거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몰랐죠. 금방 배웠어요? 금방 배웠어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좋아했기도 했고, 물론 먹는 걸 좋아했지만 남이 타주고 먹는 걸 좋아했지만, 또 강아지도 되게 제가 좋아했고, 커피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일단 맛볼 줄 아니까 금방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가 이제 특성 있는 카페, 애견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맛이 좋으면은 좋지만, 커피 맛이 나쁘다고 해서, 제가 전문 바리스타가 아니라는 거를 손님들이 다 알고 오시니까, 커피 맛이 나쁘다고 해서 이 집 못 오겠네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좀 특성 있는 카페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커피를 좀 맛이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거지, 제가 뭐 커피 전문점이나 진짜 뭐 어디 진짜 바리스타의 명예를 걸고 타드립니다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런 것도 되게 부담 없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카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애견 카페라서 이제 신경을 쓴 거는, 강아지들을, 그러니까 견주님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하나의 생명으로서, 진짜 사람이랑 동등한 생명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를 키웠던 게 되게 옛날이에요. 되게 옛날이라서, 옛날에 개 키웠던 거랑은 좀 다른데, 그 손님들한테 공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강아지들을 진짜 사람처럼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 마인드를 버리고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진짜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강아지에 맞춰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잔디도 처음에는 인조잔디로 깔았다가, 인조잔디가 햇빛 받고 그러면은 애기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애기들은 강아지들 발바닥 패드에 안 좋다고 그래서 그 천연잔디로 바꿔서도 한번 깔아보고,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엄마한테 가서 119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으로서 어떻게 사명감을 갖고, 말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해줄까, 더 편하게 해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만들고, 소소하게 만들고 뭐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카페는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토존이라든가 애기들 장난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애기들이 재밌어 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강아지들도 이제 표정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되게 만족하는 것처럼 노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놀러 왔다는 거를 느껴도 이건 재미있어, 이건 재미없어, 이렇게 애들이 표정을 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장난감도 좀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사서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비싸고 수익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는 다 제가 만들죠. 예. 모든 걸 다 만들지는 못해도 많은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이거 하면서 사실은 장사 스킬보다는 이제 목공 스킬이 많이 늘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좀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고, 지금도 즐겨서 하고 있어요. 이게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자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생활의 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 가게 나와서
집에 가면 바로 자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가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를 할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일단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금액이 이제 매달 줄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용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게. 아, 오늘은 마이너스가 얼마 줄었구나, 이거 통장 매일 확인하죠.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다들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저희 가게에, 저희가 지금은 좀 사정이 있어서 매출이 좀 거꾸로졌는데, 잘 될 때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10손가락 안에, 애경 운동장 중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들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그 체인점 분야로 오신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인점 하러 오시면은 일단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들 노는 것 좀 보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 중에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아, 이걸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체인점을 문의하러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됐었어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자영업은 제가 일하는 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그 강아지들을 위해서 가게에다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들 중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가 딴 데 가면은 안 노는데 여기만 오면은 그렇게 잘 논다, 그래서 이제 자주 온다. 되게 흐뭇했어요. 되게 흐뭇하고, 그 견주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진짜 감정 동화가 돼서, 진짜 우리 집 애기들 노는 것처럼, 애기들 잘 뛰어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되고 되게 흡족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재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이제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 장난감도 만들어 봤다가,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봤다가 저런 것도 만들어 봤다가, 그리고 이제 포토존 같은 거 꾸며서 견주님들하고 이제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보고, 그런 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강아지들을, 그러니까 그 보통 애기들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애기들, 내 애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향 자체도 되게 비슷하고 사람이랑 진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재밌어 하는 거, 그 강아지들 성향 보고, 뭐 견주님들이, 그리고 애견 카페 같은 경우에는 견주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거기에 되게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수영장이죠. 수영장. 저희가 작년에 수영장을 2개를 놨었어요. 운동장도 좀 여유가 좀 있었고, 그래서 수영장을 2개를 놨는데, 그 재작년에는 하나만 수영장을 놨었거든요. 큰 거 하나만 놨었는데, 강아지들 중에 수영은 잘 못하는데 물에서 뛰어노는 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발목 정도만 물을 찬방찬방하게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수영장이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강아지들 물탕 튀기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가 키즈 카페 가서 노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즐기면서 놀더라고요. 한 2-3배 차이 나죠. 여름에가. 일단 추우면은 잘 안 나오니까요. 견주님들도 추워하시고, 애기들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돼요. 애견 카페 보통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편의성인 것 같아요. 메인 도로에서 얼마나 차를 몰고 잘 오기가 용이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의 한 95% 정도가 차를 몰고 오세요. 그 애기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이제 힘드니까. 저희 가게가 지하철역에 딱 붙어 있거든요. 딱 붙어 있는데도 저는 처음에 이제 지하철로 오시는 분이 그래도 한 30-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근처에 사셔도 95% 정도는 차를 가져오세요. 애기들을 이제 태워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집에서 출발해서 주차장까지 들어오는 데까지가 운전이 얼마나 편안한가, 그게 제일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근처에 배우 수요가 많은 데서 한 30분 이내 정도 거리에, 지민로에서 좀 멀리 떨어져도 되거든요. 뭐 산에 있어도 괜찮고, 산에 있으면 더 좋죠. 오히려 주변에서 이제 민원이 안 들어올 테니까. 근데 거기까지 운전해서 들어가기가 얼마나 용이한지, 그게 제일 중요한 입지인 것 같아요. 차 타고 오기까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민원이, 솔직히 애견 카페 하면서 제일 무서운 건 민원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민원인데, 강아지들이 이렇게 짖거든요. 짖으면은 주변에 쩌렁쩌렁 울리니까 주변에서 싫어하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강아지 털 날려서 우리 집에 들어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 펜스를, 메쉬망 펜스를 쓰거든요. 메쉬 펜스를 쓰는데 털이 날라오니 메쉬 펜스를 다 막아라 털 안 날라오게,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애기들 소음 때문에 우리 집애가 공부를 못한다, 뭐 소음벽을 쳐라. 그럼 저희 뭐 매출이 얼마나 난다고 그 소음벽 치고 뭐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민가랑 거리가 좀 있는 게 좋고요. 민가랑 거리는 좀 있는데 또 길은 좋아야 되니까 그런 위치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이 자리를 발견을 했는데, 보통 한 석 달, 넉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시급을 전폐하고 찾아다닌다는 가정하에 한 석 달 정도,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걸렸을 때 또 가격이 적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녀본 전문가니까, 카페 이런 데를 다녀본 전문가라서 제가 가진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이제 좋은 땅을 보는 거예요. 비싼 땅, 좋은 땅, 여기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좋은 땅만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눈높이를 낮춰서. 근데 좋은 땅은 비싸거든요. 좋은 땅은 비싸고 싼 땅은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타협이 돼요. 만약에 저도 처음에 그 끌어주는 친구가 없었으면 비싼 땅에서 그냥 했을 것 같아요. 비싼 땅에서 그냥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니야, 싸고 좋은 땅이 있을 거다, 그게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려운데 한 석 달, 넉 달 꾸준히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 있어요. 마음에 이제 쏙 드는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좀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 선정이 장사를 할 때 한 70%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위치가 제일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처음 오픈할 때 그런 땅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자리에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들어와서 베이커리 카페들하고도 지금 경쟁을 해요. 부동산 위치 선점이 이제 경쟁이 되죠. 예. 가게를 하나 더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애견 카페 하기 좋은 자리에 베이커리 카페 하기도 좋거든요. 베이커리도 비슷하죠. 차 가지고 가고 주차장 좋아야 되고, 뭐 반드시 경쟁되는 건 아닌데 경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자리에 애견 카페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자리에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져서 보통 부동산 업자들도 사장님 이런 자리 잘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항상 입에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짠지 가짠지 알아볼 정도로는 부동산을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다니셔야, 땅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넉 달 있다가 차린다라고 넉 달 있다가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전까지는 계속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되게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는데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러면은 솔직히 내 주머니에 남는 거는 얼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싸고 좋은 땅을 찾으시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좀 좋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자괴감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일,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님들 만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근데 그 마인드를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쫄딱 망해본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이제 싹 빠졌죠. 이렇게 거의 바닥까지 가면서 교만함이 빠진 상태에서 한 분 한 분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거의 따로 배우지도 않더라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만족을 하면 견주들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키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만족시키면은 부모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강아지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아, 그건 크게 잘못하시는 생각이에요. 진짜 우리 집 애기랑 똑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면은 부모들은 다 알거든요. 우리 집 애가 잘 놀았다 안 놀았다 다 알거든요. 표정도 다 있고.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만족시키면은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 애가 딴 카페 가면 잘 안 노는데 여기 오면 잘 논다. 그 얘기가 제일 이제 좋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해봤지만 얘기를 해보면은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일단은 인테리어가, 카페가 좀. 네, 사람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근데 인테리어비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처럼 외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럼 임대료 차이도 좀 많이 날 테고요. 그리고 손님이 많으면은 또 직원들도 많이 뽑아야 될 테니까 고정비도 많이 들 테고, 거기에 비해서 애견 카페는 효율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은 돈으로 매출은 일반 카페를 압도하는 매출이 날 수가 있죠. 같은 돈으로 창업을 했다고 하면 애견 카페가 잘하면은 일반 카페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맹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뭐 사업적인 목적에서 가맹점을 공격적으로 넓히겠다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공감이 되죠. 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으로 하시던 일을 접고 가맹점을 하러 문의를 하러 오셨을까. 그럼 굉장히 부동산 선정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뭐 부동산의 전문가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 선정서부터 해가지고 개업할 때까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컨설팅인데 개업시켜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프리한 거죠. 뭐 일반 다른 가맹업체처럼 재료를 꼭 우리 집에서 사셔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이 좀 프리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이라기보다는 컨설팅에 좀 가까운, 네, 그런 가맹점이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게다가 뭐 메뉴 선정까지 다 하고, 저도 이렇게 카페를 처음 하면서 어려웠던 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눈은 일단 높아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면은 손님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적정선이 있거든요. 그 적정선에 맞춰서 이거는 좀 오버다,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낮아도 매출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 그 다음에 메뉴 선정, 여기에는 이런 메뉴가 좋을 거다. 대부분 이제 요리 같은 거 안 해보셨던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레시피 같은 거 그런 거 도움 드리고 많이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동산 선정 단계에서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금액에, 월세가 이 금액인데 이 금액에 했을 때 과연 매출이 얼마나 날 수 있겠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해드리죠.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같이 부동산도 다니고, 저희가 받았던 뭐 부동산 소개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셨던 자리 있으면은 가서 이 자리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어느 업종을 보면은 야, 이게 그 몇 년 정도 가겠다,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좀 사형 산업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보통 다 있잖아요.
근데 애견 운동장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 20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비애견 인구는 4천만, 뭐 3천만, 뭐 이거 아닐까. 근데 이게 참 달라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생명체로서, 그러니까 반려견으로서,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견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목줄을 풀고 뛰어다닐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새 분들은 강아지들한테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죠. 걔네들도 생명인데 평생 목줄 묶이고 어디 나갈 때마다 입마개 하고 그거 싫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와서 풀어놓고 애들도 맘 놓고 뛰어다닐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를 견주님들도 점점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공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